그리고 이제 핵심 이슈를 보면, 핵심 이슈는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3기 신도시예요. 이게 이제 토지, 아파트, 상가가 이렇게 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3기 신도시에는 이제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이 3기 신도시 목적이 뭐예요? 주택 가격 안정화단 말이에요. 집을 많이 만들면서. 근데 집을 많이 만드다 보니까 거기에 주택시장은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토지시장은 이게 진행되면 그냥 무조건 호재예요. 인구가 여기로 유입될 거기 때문에 빠르든 느리든.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3기 신도시.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교통이 좋아지는 GTX.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만금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슈를 살펴볼 거고요. 이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토지 투자하면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막연하고. 그래서 그 개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란 어떤 것인가 아주 쉽게 중학생 정도만 돼도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땅값 형성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땅값이 형성되는지. 우리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원두가 필요하죠. 커피의 원재료가 원두단 말이에요.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 좋은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좋은 땅은 반대로 말하면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제 사서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농경사에서는 농사 잘 농업 수확량이 많은 땅이 좋은 땅이었고, 현대사회에서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분양을 하거나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분양을 하거나 아파트로 파는 경우가 있죠. 다음에 임대를 주거나 뭐 상가 임대를 주거나 원룸,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카페나 뭐 숙박시설처럼 내가 직접 사용하거나,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어디 우리가 어디 바닷가에 갔어요. 남해 바다에 갔어요. 남해에. 바다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기에 카페를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토지를 샀다라는 가정을 해보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서 카페를 만들고 건축을 해야 되겠죠. 안에 시설을 꾸미고 카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땅값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제 1층에는 카페를 만들고 2층, 3층, 4층은 펜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 목적인 사람이 땅을 보면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다 싸다 측정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건물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재가, 공사할 때 자재가 좋은 거를 써야 되겠죠. 근데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죠. 팔고 나면 끝. 잘 하시네. 그러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는 곳은 예쁘게, 눈에 안 보이는 곳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분양을 할 때 기준을 많이 잡아요. 이게 이제 건축비가 편차가 좀 작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양할 때는 어차피 건축주 입장에서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파는 거고, 이걸 사는 사람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거의 쾌적성 이런 것보다도 많이 지어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메커니즘을 보면 건축비가 보통 이제 아파트, 우리가 좀 좋은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비가 한 48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한 평에. 계산하기 쉽게 한 평 기준을 잡는 거예요. 다음 철거비, 뭐 민원비, 이자 비용 이런 게 이제 건축비의 한 30% 정도 해서 평당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수익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공사가 수익금이 남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8에서 한 10% 정도. 그래서 약 100만 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500 더하기 150 더하기 100은
750.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값이 한 평에 1,000만 원이라 하면 이런 부대 비용 750 플러스 토지비 250이 포함이 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한 평 땅에 한 평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기준인 거예요. 사실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한 평 땅에 한 평을 지을 수 있는 건물, 한 평당 한 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한 평당 2.5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한 평당 13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초보분들은 헷갈리지만 상업지는 한 평당 13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시골에 있는 땅은 한 평당 한 평을 지을 수가 있고, 도시에 있는 땅은 한 평당 2.5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보다는 도시에 있는 땅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가요. 시골 땅은 한 평당 건물 한 평을 지을 수 있는데 도시는 2.5평을 지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상업지는 한 평당 13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값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시골보다는 집값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가장 집값 상승률이 높은 거는 현재는 시골인데 도시가 되는 곳이 있죠. 일종의 부산에서는 어디가 있겠어요? 명지 국제 신도시나 일강 신도시나, 원래는 논밭이었던 시골에서 도시로 바뀌는, 그 다음에 뭐 평택도 있을 거고, 서울로 보자면 경기 수도권에 보자면 뭐 하남, 이런 하남 미사지구 이런 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도시가 들어온다 하면 토지에는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 정책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외국인이 포함돼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곽지로 뻗어져 나가는 신도시를 그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값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3기 신도시가 나온 거거든요. 그게 약 한 14년, 15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의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면,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없을 수도 있고 또 한 1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의 3기 신도시는 엄청난 기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토지하는 선수, 고수분들은 굉장히 이제 지금을 기회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돈을 계속 풀고 있으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고, 부동산 가격을 오르지 말라고 하는 게 규제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토지로 와야 되는데, 이 토지가 중심지에 있는 경우가 아까 이제 우리 첫 교시에 길목 강사님께서 해주셨던 통상가 있죠. 통상가.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중심지의 토지인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요. 맥락이 비슷합니다. 일단 땅값과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지에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아까 1,000만 원 했을 때는 부대 비용 이래저래 건축비랑 다 빼니까 750 빼면 땅값이 얼마였어요? 250이었어요. 요럴 때는 아직 중심지가 꽉 안 찼어요. 그러니까 외곽지는 땅값이 없어요. 그냥 뭐 10,000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내가 안 팔리는 땅을 들고 있다? 그러면 요거겠죠. 아직 외곽지, 인구가 많이 없는. 그러다가 이제 중심지에 땅값이, 아파트 가격이 2,0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이 비율이 제가 해운대와 일강을 좀 같이 접목시킨 거예요. 더 이해 잘 되도록. 그래서 아파트가 평당 2,000만 원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용적률을 뺀 거지만, 어쨌든 땅값이 어떻게 돼요? 건축비나 부대 비용은 어차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땅값이 어떻게? 1,25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중심지 수요가 너무 차니까 외곽지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외곽지는 이제 아파트가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이제 250이 되죠. 사실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는 용적률을 곱해주면 돼요. 어쨌든 이제 중심지에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요. 강남 가격이 오르니까 뭐 과천, 하남, 성남, 뭐 분당 이런 데가 오르듯이 부산 가격이 오르니까 일강, 명지 가격이 오르듯이. 그래서 일강이나 명지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부산 중심부터 올라야 되고 땅값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메커니즘이. 그래서 중심지 땅이 이제 아파트가 3,000만 원이 되니까 토지가 2,2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비싸죠. 이제 3,000만 원, 평당 3,000 곱하기 34평 하면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니까 이제 어떻게? 교통만 좋아지면 나는 신도시, 외곽지이지만 신도시로 주거 환경이 좋은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또 수요가 생기니까 땅값은 어떻게? 1,2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원리만 배우는 겁니다. 땅값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나면 후행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상가 가격이 올라가면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외곽지에 신도시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같은 외곽지였지만 도시계획이 생기면서 어떻게? 신도시도 들어오고 교통도 좋아지고 입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입지가 좋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100-1번지, 100-2번지 이 단위를 필지라고 하거든요. 한 필지당, 한 필지 한 필지마다 규제가 다르게 돼 있어요. 이 땅은 한 평당 한 평을 지을 수 있어. 이 땅은 한 평당 2.5평을 지을 수 있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입지가 좋아지는 곳. 두 번째는 이왕 좋아진다면 한 평 땅에 한 평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3평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이제 토지의 기준이에요. 오늘 이제 이것만 아셔도 우리 10,000원은 벌었겠죠.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우고 이제 토지를 보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볼 때 우리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가 있는데, 주식 투자 방법이에요. 이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치주는 뭐냐면 현재 가치가 높은 거. 현재 가치는 좋은데, 예를 들어 아까 삼성전자를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마존으로 본다면, 아마존의 기업 가치, 아마존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존 자체의 기업이 망한 게 아니죠. 그냥 세계 경제가 흔들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더 안전한 곳을 찾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 아마존 주식에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이렇게. 그래서 가치주는 이렇게 가치가 높은 곳. 그 다음에 성장주는 현재는, 그러니까 가치가 높다면, 토지에서 가치가 높다면 도심지를 이야기를 해요. 부산으로 보면 서면, 해운대 이런 데가 있고, 서울로 보자면 명동, 그 다음에 강남 이런 데가 있고, 대구는 뭐 수성구, 중구 이런 데 있겠죠. 그리고 성장주는 이제 이 도시의 역할을 도와주는 부도심이 될 곳, 혹은 외곽지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올 곳, 이런 위성 도시들. 이제 그리고 이제 가치주는 중심지다 보니까 안전해요. 우리 서면에 땅값 떨어졌다, 명동에 땅값 떨어졌다 이런 소리 거의 못 들어봤죠. 집값 떨어졌다 소리는 들었지만 땅값 떨어졌다 소리는 거의 못 들었죠. 떨어져도 거의 중심지는 거의 안 떨어져요. 큰 위기, IMF 이럴 때 잠깐 떨어진 적이 있었고 거의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주는 안전하고, 이제 토지의 성장주는 수익성이 높아요. 수익률이 높아요. 막 땅값이 뭐 1년에 10배 올랐다 이런 데는 대부분이 성장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주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임대 수익이 높아요. 그리고 성장주는 외곽에 있다 보니까 아직 뭔가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치주를 보면, 이제 도심의 땅을 보면 평균 내보면 한 10년에 2배, 작게 오르면 2배, 많이 오르면 한 4-5배 정도. 그래서 한 10년 놓고 보니까 한 4배 정도 이렇게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4배, 작게 오르는 게 4배, 많이 오르는 건 10배, 뭐 그 이상인 것도 있었고, 평균 내보면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면 처음부터 가치주에 투자를 해서 들고 가는 것도 안정적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내가 10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벌기를 바라지 않아요. 100억을 투자해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100억을 잃지 않는 것. 다음 10%만 올라줘도 이 사람들은 1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10억이에요. 근데 나는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배가 올라야 1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살 수 없을 뿐더러 여기서 빨리 큰 수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분들은,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소액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투자해서 여기로 올 수 있는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비싼 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치주 중에 가장 1등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딜까요?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죠. 이제 약간 조금 다른 게, 강남은 주거로서 입지가 좋은 거고, 토지의 이제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구가 가장 인기가 좋아요. 가치가 높아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명동 사례를 보면
1990년도 공시지가 제도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최고 땅값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1등이 안 바뀌어. 근데 토지의 매력이 이런 거예요. 좋은 데를 사놓으면 거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냥 거기가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줄곧 한국 땅값 랭킹 1위를 유지해오고 있는 거예요. 충무로 1가 24-2번지 이 뉴스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땅을 언제 샀냐면 이제 IMF 때 있죠. 99년도 외환위기 때 감정가 51억짜리를 약 51억짜리를 80%에 낙찰받아서 41억 8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미터당 1억 9,900만 원, 그러니까 평당 했을 때는 약 6억 5천만 원대에 낙찰받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69.3이니까 약 한 50평 전후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요때 41억에 샀던 게 얼마? 453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82%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세입자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네이처 리퍼블릭인데 그전에는 바스구찌, 그전에는 스타벅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이 뉴스 기사입니다. 우리 아까 땅을 얼마에 샀어요? 41억 8천에 샀죠. 지금 임대료만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60억. 투자 수익률이 982%라는데 사실상 무의미하죠. 벌써 다 받았단 말이에요. 보증금으로 내 투자금을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억을 받았고. 근데 이 계산이 틀린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조금 통계 이래서 공시지가를 현실화율을 시킨 거고, 사실상 이거를 조금 더 맞게 보려면 보증금을 3억을 받잖아요. 그럼 3억 곱하기 12 하면 연세가 나올 거고, 여기서 최소 5% 정도, 3% 이렇게 사서 3% 정도는 나오겠죠. 3% 돼도 이 땅을 살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5%는 최소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역산출하면 한 720억 정도가 나오고, 보증금이 60억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780억 정도의 가치는 최소 있는 거예요. 아마 1000억 가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평당 1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보면 21년이 흐른 시점에서 약 18배에서 19배의 가치가 상승했다가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본 거고. 그리고 작년 기준, 작년 제가 이거 유튜브 촬영해 놓은 거 보면 이제 20년째 될 때 한번 촬영했던 게 있었거든요. 요때 기준에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680억인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보니까 780억이에요. 100억이 가치가 상승했죠. 요게 큰 이유가 뭐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연관되어 있는 서울의 땅값도 같이 오른 거고, 그 다음에 계속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 중에 가장 높은 가치인 명동 땅이 가장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월세 오르는 것보다 시세 차이가 오르는 게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목 강사님도 아까 뭐다? 땅을 깔고 있는 상가가 좋다라는 게 이런 맥락입니다. 월세 받는 것보다 월세도 충분히 좋은 월세 상품이죠. 그런데 땅값 오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이렇게 생긴 땅.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니까 이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땅이거든요. 90년도 때 공시지가가 이때만 해도 벌써 한 평에 8,2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살 수 없었겠죠. 어쨌든 한 평에 8,200만 원인 게 지금은 평당 공시지가가 19년 기준으로 6억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가 올랐냐? 공시지가는 7.32배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했던 데가,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평택이거든요. 평택에서도 고덕신도시 아래에 있는 여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제역과 삼성전자 고덕국제신도시라는 이런 세 개 호재가 끼고 있죠. 아까 이제 그 1교시에서 여기 들어오면 가격이 오른다 했잖아요. 그런데 개통될 때쯤 들어가면 이미 올랐다. 그래서 개통되기 전에가 가장 황금 타이밍이거든요. 이거 황금 타이밍을 잡는 게 사실 개통되고 나면 또 땅값이 조금 더 올라요. 이제 그때부터 역세권이 됐기 때문에. 근데 가장 황금 타이밍은 언제냐면 역개통되기 3년 전, 5년 전
3년 전, 5년 전이 있어요. 5년 전에 들어가는 게 좋은 곳이 있고 3년 전에 들어가야 좋은 곳이 있어요. 5년 전에 들어가서 좋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노선이 있으면 가장 중심지 있죠. GTX가 들어간다? 강남을 지나는 곳이 있죠. 그러면 누구나 GTX A 노선이 삼성역을 지나가자면 강남을 지나가요. 누구나 제일 먼저 어디를 쳐다보냐면 강남역을 쳐다보고 삼성역을 쳐다보겠죠. 그러니까 역 노선이 있으면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은 가장 먼저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너무 빨리 들어가면 또 안 좋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전에가 가장 황금 타이밍이고, 그래서 누구나 가장 중심지를 갔는데 가격이 이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두 번째를 가겠죠. 또 오르면 세 번째를 가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여기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가요. 가장 안 좋은 곳이죠. 여기 들어오는데 가장 안 좋은 곳은 한 3년 전에 들어가면 돼요. 순차적으로 밀려서 올 거니까. 그리고 내가 투자 금액이 많다 하면 좋은데 적다 하면 조금 외곽지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곳 이래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타이밍을 보자면 아파트가 분양할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가 요때 사람들의 입방아에 입소문을 많이 탄단 말이에요. 요때도 또 하나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아파트 분양할 때 평택은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휘청인 적도 있었지만 요때 토지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호재가 있었고, 그래서 보자면 요 지역이 여기 1번 국도 있죠. 여기 1번 국도 개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개설되는 라인에 보니까 16년 4월에 298만 원, 약 300만 원, 17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649만 원, 1년에 거의 더블 정도. 그리고 18년 8월, 아까 다시 16년 12월 9일 날 여기 개통됐죠. 이걸 기준으로 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개통 전에 300만 원, 역개통되고 나니까 650만 원 정도 됐죠. 약. 그 다음에 거기서 시간이 더 흐르니까 어떻게? 평당 1000만 원. 지금은 얼마예요? 호가는 약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 이제 임장 갔을 때는 한 1300까지 갔는데, 그만큼 이제 결국에는 2년에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성장주의 토지가 가격 상승률이 높아요. 그리고 공시지가 변동률을 하나 보면 요 땅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니까 명동보다 아까 상승률이 훨씬 높죠. 47배 정도가 공시지가가 올랐죠. 같은 기간 대비.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금이 적을 때는 이런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땅의 로드뷰를 보면 여전히 뭐예요? 예전에도 농지였고 여전히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격은 많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아파트로 보자면 삼익빛이 있고 서울은 또 어떤 거 있어요? 반포주공 이런 거 있죠. 그 아파트가 살기는 좋아요. 살기 좋은 거 아니죠. 그냥 땅값이 오르는 거죠. 그것처럼 외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보면 뭐 비교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20년간 약 1.7.4배 정도 폭등했다고 합니다. 아까 여기에 비해서는 약하죠. 아파트 가격도 결국은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오르는 거거든요.